네,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뭐 이제 13번 문제 같은 이런 유형 문제를 좀 많이 배정을 해놨는데요. 위험물 성질과 품명에 대해서 맞는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를 한 거 한번 봅니다. 13번 위험물의 성질과 그리고 품명을 연결했는데 맞는 것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미리 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가 위험물은 어떻죠? 위험물은 어떻게 하냐면요. 편의에 따라서 1유서부터 해서 66까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각각 유별로 성질이 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 각각 어떤 소속되는 위험물의 종류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쭉 계속 굉장히 길게 조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한번 연습을 해본다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봅니다. 그러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거기 1번, 13번에 1번 봅니다. 산화성 고체 그래놓고 질산 이렇게 얘기를 했, 산화성 고체 해놓고 해놨죠. 벌써 틀린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질산은 액체예요. 그런데 산화성 고체 하면 되겠습니까? 산화성 액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야죠. 그래서 여기 1번 여기 틀렸고요. 2번 보십니다. 여기 그리고 3번 볼게요. 산화성 액체 그래놓고 동식물류 그랬죠? 우리가 동식물류는 인화성 액체, 불이 잘 붙는 액체. 그러니까 틀렸죠? 4번 인화성 액체 그래놓고 인화성 고체. 이게 품명과 어떤 성질과 성질을 연결해 놓고 이거 하나는 성질이고 하나는 품명 이렇게 나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그리고 13번에 2번은 맞는 얘기였잖아요. 왜 맞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가연성 고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가연성 고체 그래 놓고요. 여기 가연성 고체 그래 놓고요. 그래 놓고 가연성 고체는 이류 위험물로 구분되는데 그리고 황화린하고 얘기를 했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맞는 얘기다. 황화린 그리고 황화린뿐만 아니라 뭐도 있었죠? 황화린 이거하고 뭐 정린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유황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종 금속 가루도 그랬거든요. 13번에 2번 이게 맞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14번 문제 봅니다. 지정 수량이 다른 위험물은 여기는 지정 수량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암기를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나 그거를 문으로 보는 그런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는 안 외우고는 별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질산 염류 그리고 금속의 인화물 또 과염소 산유 그랬는데요. 근데 한번 봅니다. 1번에 질산 염류죠. 염류. 이거는 300kg다. 300kg면서 인류 위험물에 해당이 된다. 주로 인류는 뒤에 염류라는 그런 표현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2번에 금속의 인화물, 요거는 삼류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2번도 1번, 2번 전부 300kg다. 300kg고요. 그리고 과염소산, 4번의 과염소산은 이거는 육류를 얘기하면서 이것도 300kg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번을 봅니다. 3번에 니트로 화합물이라고 얘기가 나왔죠? 3번에요. 일단 화합물이라고 뒤에 가서 어떤 이런 표현을 한 그런 거는요. 이거는 오류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서 이거는 200kg다. 그래서 답이 14번에 3번이다라고 정리합니다. 우리가 앞에 교재에서 나온 거 그 일일이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외우기는 좀 곤란할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 문제에 나오는 내용만이라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15번은 아주 보편적이고 쉬운 그런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위험물 유별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래놓고 우리가 1유서부터 2류 그리고 3류, 4류, 5류, 6류 위험물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뭐죠? 관리할 때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놨다. 그러면서 봅니다. 이거를 산고라고 얘기를 해요. 산화성 고체. 2류는 뭐죠? 가고, 가연성 고체. 3류는 뭐였죠? 자연발화성 물질하고 금수성. 그래서 이거는 삼금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수성을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금수성은 물을 피하는 성분, 물을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연발화성은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막 불이 붙어버린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4류는 뭐였죠? 인화성 액체다. 그리고 5류는 어땠죠? 어떤 자반, 오자반.
자연 반응성 물질이다. 그래서 이거는 오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스스로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산소가 없어도 발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육류는 산화성 액체이다, 산액이다,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류까지 위험물이 구분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고요. 이제 그리고 16번 문제 들어가셔서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16번 문제를 보시면요, 여기를 보시면요, 위험물 특성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기 인류 봅니다. 여기 인류가 뭐였죠? 인류가 산화성 고체인데 지금 딴소리 해놨죠. 근데 이류 가서 봅니다. 이류 뭐라 그랬죠? 가연성 고체. 그래서 16번의 답이 2번이었다. 그리고 17번, 18번까지 그리고 19번 문제까지 서로 성질이 비슷한 문제로서 연결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꼭 외우시는 수밖에 달리 방법 없어요. 17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잘못된 걸 찾으라는데 육류를 봅니다. 육류,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육류는요, 산화성 액체다. 인류는 성질은 비슷해요. 산화성, 산소하고 어떤 결합을 잘하는 그런 고체다. 여기는 액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산화성, 우리가 육류는 액체라고 얘기되는데 고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7번에 4번 요게 틀렸다라고 봅니다. 또 18번에 뭐라고 얘기 나왔죠? 제2류 위험물에 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가연성 고체, 인화성 고체라는 거는 지금 인류서부터 육류까지 구분할 때 그 대표적인 성질에는 빠져 있는 얘기예요. 18번의 답이 2번이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19번 문제를 가셔서요, 여기 인류 위험물이 뭐였죠? 산화성 고체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여기 산화성 액체라 그랬으니까 이 내용도 틀렸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20번서부터는 뭐냐면요, 각각의 여기 위험물에 어떤 해당되는 위험물의 종류가 있어요. 이거를 어떤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그거를 찾기 위한 게 바로 여기 20번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20번 문제인데요. 20번 문제인데, 그런데 위험물 종류 중에서 이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드려서, 그래서 여기 1번 봅니다. 1번에 뭐라고 했죠? 정린 그리고 황린을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정린은 뭐죠? 정린은 이류다. 그리고 황린은 어떻게 되죠? 요거는 삼류 위험물에 해당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요거는 답이 아니고요. 이류를 봅니다. 이류에 철분 있고 그리고 여기 금속분이 있어요. 금속분, 철분 이런 거는 전부 이류다. 그래서 여기 답이 2번이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뭐 그렇지만 3번 지문과 4번 지문 나온 것도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3번에 마그네슘이 나왔죠. 마그네슘이 나와 있고, 그리고 칼슘 이렇게 나와 있죠. 칼슘과 마그네슘이 나왔죠. 요게 이류였고요. 요게 이류고, 칼슘은 삼류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아니었고 4번 봅니다. 4번에 황화린과 황린에 대한 게 나왔죠. 황화린과 황린이다. 그러면서 서로 글씨는 비슷하지만 성질은 달라요. 그래서 황화린은 이류다. 그리고 황린은 삼류다. 황린은 어떤 물속에 보관을 시키는 게 바로 황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21번 문제를 가셔가지고요. 21번. 오류 위험물이 아닌 것을 찾으라. 이게 바로 21번인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서 봅니다. 여기 21번에 3번은 거기 알킬 알루미늄이라고 나왔죠? 알킬 알루미늄이라고 나왔는데요. 뭐 여기 알킬 알루미늄도 그렇고요. 그러고요. 또 여기 이런 거는 삼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그리고 오류 위험물을 조금 일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류 위험물과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조금 한 다음에 한번 가봅니다. 오류, 삼류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오류 위험물에 대해서요, 어떤 게 있나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오류 위험물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도록 합니다. 오류 위험물에는요, 우리가 일단 무슨 화합물하고 나오는 거는 전부 오류예요. 오류요. 뭐 물론 다 안 쓰지만요. 뭐 니트로 화합물, 또 아조 화합물, 디아조 화합물, 니트로소 화합물에서 4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히로 시작한 게 있거든. 히로 시작하는 거. 히로 시작하는 것도 전부 오류다. 그래서 거기 나왔지만요, 히드라진 유도체라는 게 있죠.
히드록실 아민유가 있죠. 그거 말고 또 여기 이런 히로 시작하는 거 이런 세 가지가 오류 위험물이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그리고 22번 문제 갑니다. 자기 반응성 물질, 이게 오류인 거 아닙니까? 22번 문제를 보면요, 22번 오류를 우리가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스스로 뭐 자기가 반응을 해가지고 뭐 폭발이 일어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거, 그게 바로 오류다. 그러다 보니까 오류 위험물은 위험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런 도가 높은 그런 물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러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 찾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류 위험물을 히자로 시작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여기 봅니다. 히드록실 아민, 요게 오류잖아요. 그래서 22번의 답이 2번이었고요. 23번 봅니다. 23번 보시면요, 산화성 고체에 해당되는 물질을 찾으라 그랬는데, 산화성 고체에 해당되는 물질을 찾으라. 이거는 인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거 찾으라는 얘기를 한 건가 아닙니까? 근데 인류 위험물의 특징이 뭐였죠? 무슨 염류하면서 끝나는 거는 인류 위험물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3번에 4번 질산염류, 요게 인류 위험물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답을 고르는 연습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리고 24번 문제 들어갑니다. 24번 문제 들어가시면요, 여기 보시면요, 위험물 종류하고 제2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 거기 24번에 1번, 2번, 4번은 전부 제2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3번을 봅니다. 3번에 뭐라고 나왔죠? 나트륨과 칼슘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륨하고 거칠게 나오는 그런 위험물은 전부 삼류 위험물에 해당이 된다더라라고 보도록 합니다. 삼류는 뭐였죠?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을 얘기한다라고 보시고요. 뭐 그리고 25번 문제 들어갑니다. 25번 보시면요, 이류 위험물의 종류가 아닌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앞서도 얘기드렸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 얘기를 드렸죠. 황화린도 있고 황린도 있다. 황화린은 2류 위험물이고 황린은 3류 위험물이다. 또 3류는 보관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보관할 때는 물속에서 보관을 하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공기 중에 보관하면은 막 자연 발화 현상이 일어나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그래서 25번의 답이 4번이었다라고 봅니다. 이제 26번 문제를 들어가시면요, 26번 문제를 보시면요, 인류 산화성 고체 중에서 지정 수량이 50kg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인류에서 지정 수량이 가장 작은 거는 50kg, 뭐 그리고 50kg 아닌 거는 한 300kg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거였었는데요. 그래서 봅니다. 여기 26번을 보시면요, 1번에 연소산 염류가 아니라 염소산인데 오타가 났거든요. 물론 오타 난 부분은요, 그것만 정리해서 어떤 여러분 사이트에 올려놓을 예정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26번 봅니다. 26번 여기 문제를 보시면요, 여기를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류 산화성 고체 중에서 지정 수량 50kg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여기 인류 중에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인류 중에서요, 염소산이라는 그런 표현이 이렇게 들어간 거는요, 염소산 뭐 이렇게 들어간 거는 전부 50kg다 이렇게 보면 50kg다. 그러다 보니까 1번과 4번이 여기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기 과산화물 요것도 50kg예요. 50kg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2번에 질산 염류다. 염류. 질산 염류가 인류는 인류지만 요거는 300kg에 해당이 된다더라. 그래서 답이 여기 26번에 2번이었다. 그러면서 뭐 제가 대기 드리는 범위 내에서 이거는 정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27번 볼게요. 이류 위험물 중에서 지정 수량이 다른 하나가 뭐냐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류 중에서 지정 수량이 다른 거 찾아보라는 얘기를 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봅니다. 황화린, 정린, 유황. 이거는 똑같아요. 황화린, 그리고 정린, 그리고 유황. 성질도 비슷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각각 100kg이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나있는 인화성 고체는 이류는 맞지만 위험도는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인화성 고체는 지정수량이 어떤 10배씩이나 되는 1000kg이다. 그 답이 여기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28번 문제에 가셔서요. 다음 중에서 삼류 위험물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본 거, 그게 바로 28번이다라고 합니다. 여기 28번 보시면요. 삼류 위험물의 특성에 대해서 여기를 물어보면서요. 그래서 봅니다. 여기 위험물의 특성은 그랬는데 한번 봅니다. 1번에 산화성 고체 뭐였죠? 이건 내용은 안 쓰지만 산고 인류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2번에 자기반응성 물질 나왔죠? 자반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건 오류였잖아요. 그리고 3번에 가연성 고체 가고 나왔죠? 이건 이류죠? 그러다 보니까 삼류위험물은 여기 4번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4번 이게 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삼금자로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금수성, 그리고 또 여기 어떤 자연발화성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29번 보시면요. 아무래도 지정수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위험도는 커질 거 아닙니까? 양이 작은데 똑같이 어떤 여기 취급을 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은 커진다. 그래서 삼류 위험물 중에서 지정수량 기준으로 위험도가 가장 큰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29번 답이 뭡니까? 29번 답이 1번이다. 왜? 1번에 칼륨 그리고 그 다음에 나트륨을 얘기했다. 요거는 지정수량이 10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뭐 해설도 나왔지만요. 황린, 물속에서 보관하는 황린은 20kg, 금속 인화물은 300, 칼슘의 탄화물은 300. 그래서 칼륨, 나트륨은 10kg으로 굉장히 지정수량이 작으면서 위험성이 크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가셔서요. 30번 문제 가서 봅니다. 30번 보시면요. 사류 위험물 품명별 지정수량 표기가 잘못된 것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특수 인화물 위험도가 가장 높아요. 사류 중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50L 맞고요. 그리고 여기 그런데 1번 봅니다. 1번에 특수 여기 인화물에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왔지만요. 이거는 이황화탄소도 있고요. 이황화탄소도 여기 해당이 되고, 그리고 티에틸 에테르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티에틸 에테르도 여기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2번 봅니다. 제1석유류에는 뭐가 있죠? 휘발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4번에 동식물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인유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3번 볼게요. 3번에서 틀려서 답인데 뭐라고 나왔죠? 알코올류, 메탄올 알코올도 있고 메탄올도 있고 에탄올도 있다. 그런데 여기 200L가 아니라 이거는 400L인 거 아닙니까? 200L는 휘발유가 200L였죠. 그래서 여기 30번의 답이 3번이다 라고 여기 고르시면 되고요. 이제 31번 봅니다. 휘발유 지정수량 얼마나 그랬죠? 조금 전에 200L. 그러다 보니까 뭐 도라무통 한 도라무통 정도 양이 지정수량이다. 어떤 관리하기 좋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그리고 32번 가시면요. 사류 위험물 중에서 특수 인화물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사류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 사류라고 그랬죠. 뭐 1번, 2번 맞는 얘기고요. 뭐 그리고 3번 특수 인화물은 지정 수량이 50L다. 조금 전에 얘기했고 어떤 사류 중에서 지정 수량이 가장 적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32번에 4번이 틀렸다. 왜 32번에 4번이 틀렸죠? 상식적으로 이건 틀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특수 인화물이 인화점이 높아서 위험하다? 인화점은 낮을수록 위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봅니다. 인화점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인화점이 높다, 낮다 하면요. 위험도는 낮을수록 높아요. 이거는 위험도는 높을수록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32번, 4번은 논리에 안 맞는 얘기를 여기서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33번 봅니다. 33번 가시면요. 우리가 희로 시작되는 거, 요거는 오류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히드라진 유도체 지정 수량이 얼마냐 그랬을 때 답이 2번이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외우시길 바랍니다. 뭐 히드록실 아민, 또 히드록실 아민 염료는 100kg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는 히드라진 유도체를 얘기했으니까 답은 200kg이다 라고 여러분 정리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봅니다. 육류의 경우에는요, 육류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육류는 전부 공통적으로 그 지정 수량이 300kg이다. 그러니까 답이 34번에 답이 3번이다. 그 육류 세 가지가 뭐가 있다 그랬죠? 과염소산, 그리고 과산화수소, 질산 세 가지다. 그러면서 전부 지정 수량은 세 가지, 종류는 세 가지요, 지정 수량은 각각 300kg이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35번 문제를 가셔서 보시면요, 위험물과 지정 수량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유기과산화물 나왔죠? 유기과산화물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물질이에요. 유기과산화물은 이건 오류에 해당이 돼요. 무기과산화물과 조금 다르다고 보세요. 무기과산화물 요거하고 혼돈이 될 수가 있는데요. 과산화물 요거 무기과산화물은 인류이면서 이거는 지정수량이 300kg고 이거는 오류면서 지정수량이 10kg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위험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35번에 1번 지문이 틀려서 여기서 답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제 36번 문제 갑니다. 36번 보시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명 지정 수량으로 맞는 것을 찾아라. 특수인화물 뭐라 그랬죠? 사류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 그게 50리터인 거 아닙니까? 틀렸잖아요. 염소산 염류 그랬는데 여기 봅니다. 우리가 염소산 이렇게 하고 이게 염류 이렇게 이어지는 거는 전부 이거는 인류이면서 50kg로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 답이 36번에 2번인 거 아닙니까? 유황은 100kg, 위험도가 좀 비교적 높았고요. 질산은 300kg다. 여기 나와 있는 지문에 있는 정도의 위험 물질의 지정 수량은요, 반드시 암기까지 여러분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37번 문제 들어갑니다. 37번 문제를 들어가시면요, 다음 위험물 중에서 지정 수량이 다른 하나가 뭐냐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봅니다. 벌써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뭡니까? 유기과산화물은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 왜? 지정 수량이 10kg밖에 안 되니까. 그 답이 37번은 1번인 거 아닙니까? 나머지 금속 수소화물 3류면서 300kg, 과산화물 6류면서 300kg, 그리고 요드산 염류는 1류면서 300kg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38번 문제 들어가셔서 볼게요. 38번 보시면요, 4류 위험물, 2류 석유류 중에서 비수용성 위험물의 지정 수량은, 그런데 여기 봅니다. 이 석유류가 일단 뭔가를 알아야지 이게 해당이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석유류는 뭐가 있냐면요, 등유와 경유가 여기 해당돼요. 1석유류 할 때는 휘발유였었고요. 이거는 1000 여기 리터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39번 문제를 가셔서요, 39번 문제 보시면요, 인류 위험물과 육류의 위험물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얘기를 봅니다. 산화성, 산소와 친화력이 높다. 그러면서 산화성 고체도 있고 산화성 액체도 있었죠. 산화성 고체는 인류였고 산화성 액체는 육류였다는 거, 이렇게 다 아시고 있는 얘기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저와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40번 문제를 가실게요. 40번 문제 보시면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기 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40번은 딱 틀리는 게 눈에 보이는데 4번 틀린 거 아닙니까? 4번 볼게요. 4번에 자기반응성 물질,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자기반응성 물질, 스스로 반응을 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폭발도 일어나고 화재도 일어나요. 이거는 오류 위험물이었죠. 오류 위험물인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를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는 위험도는 다소 약하잖아요. 이거는 육류이면서 어떤 지정 수량이 300kg밖에 300kg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기 반응성 물질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40번에 답이 4번이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41번 볼게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적용을 받지 않는 물질, 휘발유,
사류 위험물이었죠. 질산, 요게 여기 육류로 구분이 됐었죠. 유황, 요게 이류 위험물이었죠. 암모니아는 우리가 1류소부터 6류까지 사이에 그 내용 없었던 것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제 그리고 42번 문제, 뭐 다소 복잡은 조금 한 문제지만요. 42번 문제 봅니다. 42번 문제 가셔서 보시면요. 이류 위험물로서 규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물론 1번은 뭐 여기 철분 얘기를 하면서요. 어떤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인 철분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떤 철분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그게 어떤 뭐가 크기가 어땠죠? 100 마이크로미터가 아니라, 이게 100이 아니라 53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라는 거는 100만 분의 1을 얘기하잖아요. 요거를 통과하고, 그리고 또 여기 50 중량 여기 퍼센트 미만이니까 여기 50 중량 퍼센트 여기까지는 맞았지만 그 체의 크기를 달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번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2번 봅니다. 2번 요게 맞아서 이게 답이었잖아요. 그래서 뭐였죠? 2밀리 체를 통과하는 마그네슘, 이거는 규제 대상이었잖아요. 여기 통과하는요. 여기 규제 대상, 여기 2밀리 체를 통과하는 마그네슘, 요거는 규제 대상이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여기 맞는 얘기고요. 3번 니켈분 얘기를 드리면서요. 니켈분은 여기 규제, 이 3번에 나와 있는 니켈분은요, 니켈 가루는 이거는 규제 대상, 니켈분 자체가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3번 아니었고요. 4번도 봅니다. 4번 보시면요.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40 중량 포인트의 아연분, 이게 기준이 40이 아니라 50 중량 포인트다. 그래서 여기 일단 해당되는 거는 2번 하나만 해당된다더라, 이렇게 봅니다. 물론 조금 복잡한 문제이기는 했어요. 이제 그리고 43번 봅니다. 이류 금속분과 관련한 사항 중에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로 바로 갑니다. 43번 보시면요. 이게 4번 틀렸는데요. 순도가 60 중량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여기를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금속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거는 유황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는요, 뭐 틀린 거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뭐 그리고 금속분은 60 중량 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유황은 60 중량 퍼센트, 여기 봅니다. 여기 각각 이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는 일단 금속분과 관련되는 내용이다가 보니까 43번, 4번 틀린 거로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요, 44번 봅니다. 44번 보시면요, 인화성 고체 정의로 맞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밑에 일단 해설을 먼저 보면요, 뭐라고 했죠? 여기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그래 놓고요. 결국 뭐냐면요, 인화점이 낮을수록 위험도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1번 인화점이 40도 미만, 나머지는 막 이상 이렇게 2번, 3번, 4번에 지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요 내용 뭐 여기 여러분 44번에 1번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45번 봅니다. 지정수량 500kg의 금속분이 되기 위한 기준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뭐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랬죠? 150 마이크로미터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이상인 것이 규제 대상이다. 맞게 얘기하는 것은 45번의 1번 뿐이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46번 문제 들어가서 볼게요. 이류 위험물에 대한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 이게 46번 문제였는데 그 2번 봅니다. 유황은 순도가 60 중량 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뭐 이거는 잘 나갔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죠? 불순물로는 물에 한정한다. 뭐 한정한다 그랬는데 물뿐만 아니라 뭐냐면요, 활석 등 불연 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물뿐 아니라 물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근데 물에 한한다 그랬으니까 이 46번에 2번 요 내용이 틀렸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47번 문제를 들어가시면요. 우리가 위험도를 얘기를 했을 때는요. 3류와 5류가 가장 위험해요. 그런데 47번은 뭐라고 했죠? 폭발 위험성이 있고 격렬하다, 가열분해할 때 이거는 5류를 얘기한다. 왜? 자기 반응성을 얘기했으니까요. 3류는 뭐였죠? 금수성, 그리고 어떤 자연 발화성을 얘기했던 거고요. 47번의 답이 3번이었다라고 여러분도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48번 보시면요. 다음에서 4류 위험물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4류 아닌 것을 찾으라 그러는데 여기 앞에 들어가면서 딱 구분이 되네요. 왜 그랬죠? 4류는 뭐였죠? 4류에 보시면요. 거기 인화성 액체 1번은 그 얘기를 했죠. 2번 보시면요. 2번 동물 식물류 얘기를 하면서 맞게 얘기를 했는데 3번을 봅니다. 산화성 액체라 그랬는데 산화성 액체는 육류를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4류 위험물과 관련성 없는 거를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48번은 3번 들어가시면서요. 3번에 여기서 틀린 거 아닙니까? 산화성 액체로서 그랬는데 여기서 틀렸기 때문에 이게 3번이 바로 답이 됐다라고 봅니다. 인화성 액체인데요. 이제 그리고 49번 봅니다. 4류 위험물 중에서 특수 인화물인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특수 인화물은 4류 중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았잖아요. 지정 수량이 어땠죠? 50리터다. 그러면서 이황화탄소뿐만 아니라 디에텔 에테르도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맞는 것은 49번에 1번이 맞았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물론 50번에 나와 있는 이 수치도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될 그런 대상으로 봐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제1류는 아세톤 그리고 휘발유다. 그리고 그 밖에 액체로서 인화점이 몇 도 미만인가? 1류는 21도 미만이다. 그러다 보니까 50번의 답이 3번이다라고 여러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요. 인화점은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도가 커진다라고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제 그리고 51번에 또 4류 위험물의 인화점 연결이 옳지 못한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51번은요. 51번은 4류 위험물과 관련해서요. 여기 인화점 연결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여기 옳지 못한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한번 봅니다. 앞서도 얘기드렸지만요. 특수 인화물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화점이 가장 낮았잖아요. 특히 여기는 영상도 아닌 영하 20도 이하다. 되게 그랬고요. 그리고 1석유류 휘발유를 얘기하죠. 21도 미만이었고요. 2석유류 등유 경유를 얘기하죠. 그리고 3석유류는 여기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요. 여기 중유를 얘기하거든요. 4석유류는 기어유 이런 거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동식물류의 가장 대표적인 건 아마인유다. 여기서 틀린 거는 4석유류에서 200도 이상 300도 미만이 아니라 250도 미만이다. 그래서 51번의 답이 4번이었다라고 봅니다. 51번과 연관성 있는 그런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동식물류 인화점 이거를 틀리게 얘기를 해서 52번의 답이 4번이었고요. 그리고 53번 봅니다. 53번 문제를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여기 보면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저장소에 속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옥내 저장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다뤘던 거 아닙니까? 5개 탱크 저장소, 5개 저장소 다 있죠? 그렇지만 선박 탱크 저장소는 지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다루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53번에 3번이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54번 문제에 가셔서요. 54번 보시면요.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여기서 물어봤다. 이렇게 봅니다. 5개 저장소에서 한번 봅니다. 여기는 5개 저장소에서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면서요. 그러면서 봅니다. 1번 보시면요. 1번에 뭐라고 나왔죠? 1번에 정린 이런 게 나왔다. 정린은 2류 위험물이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2번에 뭐가 있었죠? 2번에 인화성 고체라고 나왔죠? 인화성 고체. 이것도 2류 위험물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3번에 알코올류가 나왔죠. 알코올류가 나왔는데 요거는 사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4번에 과염소산이 나왔죠. 요거는 육류 위험물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서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건 여기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요. 여기 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면요. 그 위험도가 정린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류에서는 봅니다. 여기 요거 답만 풀 수 있는 정도로만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이류 중에서는 저장 가능한 그런 물질이 인화성 고체만 해당이 돼요. 인화성 고체만 해당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는 그 대상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54번의 답이 1번이었다라고 여러 번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55번 문제를 가시면요. 위험물 운반 취급할 때 위험물 관련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것 그랬는데 여러분 55번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55번 우리는 지금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차량은 적용이 돼요. 그렇지만 선박, 항공기, 철도 이런 거는요. 적용이 안 되고 이거는 다른 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55번의 답은 1번 여기가 된다라고 여러분도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56번 문제 들어가서 볼게요. 56번도 이어지는 얘기면서 서로 비슷한 거를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봅니다. 위험물 저장 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받는 거 항공기, 선박, 철도는 각각 개별법에서 적용받고 차량만 그렇더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57번도 비교적 우리가 거의 알고 있는 얘기면서 쉬운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볼게요. 우리가 지정수량이라는 게 있다. 지정수량이 있고 지정수량 이상도 있고 미만도 있다. 이상일 때는 어떤 법 적용을 받습니까? 이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적용을 받고 미만일 때 그냥 방치는 안 해놔요. 이때는 시도조례에 어떤 적용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답이 57번에 2번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볼게요. 위험물 임시 저장을 할 때 그때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 안 받잖아요. 그 규칙적인 기준을 적용 안 받는데요. 그때 무한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만 한다. 그 기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였죠? 이거는 90일까지다. 그래서 답이 58번에 4번이었다라고 여러분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바삐 문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알아봤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조금 애매한 거, 안 외워지는 거 그런 거 위주로 다시 재차 3번, 4번 정리를 다시 하셔야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